확률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A가 0.3, B가 0.2가 되니 그러면은 P의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0.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P의 A가 있고요, 그리고 P의 B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합집합이 0.4인데 둘이 합해서 이미 0.5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0.1이고 여기가 0.2, 여기가 0.1이죠. 그러면 이렇다라고 보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네요. P의 B의 여집합이라는 선 확률에서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해 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구했듯이 B의 여집합은 0.8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순수한 A가 되다 보니까 0.2가 되고 약분하시면 4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어 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88번입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뽑는다. 그러면 우선 밑에 분모는 6명 중에서 3명이니까 6시 3이 되고 A가 위원으로 뽑혔을 때 B도 위원으로 뽑힐 확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 A가 위원으로 뽑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A와 B가 같이 위원으로 뽑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P의 A가 되고 그리고 위에는 P의 A교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명 중에 3명의 위원을 뽑는 것 중에 A가 위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A가 위원으로 뽑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위원으로 뽑히는 거는 A와 B가 위원으로 뽑혔다라고 보고 남아있는 4명 중에서 1명의 위원을 뽑는 거니 그거는 4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1분의 4라고 하고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요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되어서 10이고 3이 6 하고 나면은 5, 4, 20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이네요. 거기 위에 1분의 4가 있죠. 그러면은 계산을 잠깐만요. 이게 자연수가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계산을 선생님이 조금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자, 이게 아마 선생님 계산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니 왜 이렇게 민망하냐? 자, 다시 볼게요. A가 위원으로 뽑힐 확률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요걸 먼저 볼게요.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5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죠. 왜? 이미 A가 위원이 됐다라고 보고. 그럼 얘는 5, 4, 20에 10이고 얘가 5, 4, 20이니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이 위원이 되는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시 3에서 그 다음에 이제 4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안 했습니다. 아까 위에 적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잠깐만 화면을 돌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텐데 그 부분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민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A가 위원으로 뽑힐 확률은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A를 위원으로 뽑고 남아있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 그 다음에 A, B가 위원이 되는 거는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 중에 A와 B가 위원이 됐다라고 보고 4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냥 4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아까 누구를 빠뜨렸다고요?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요. 그래서 민망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무리 없이 답이 나오니 답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5, 4, 20A가 2분의 1이고 예, 5분의 2가 나오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89번 가겠습니다. 예,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뒤집을 때 두 장 모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을 확률을 구세요. 근데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준답니다. 그럼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12장 중에 4장인 3의 배수 한 장을 뽑았죠. 그 다음 한 장이 줄어들었으니 11장 중에서 3의 배수도 하나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3일은 3, 3, 4, 12, 4일은 4, 4일은 4 해서 11분의 1이 뭡니까? 연속으로 3의 배수를 뽑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의 합격생을 한 명 임의로 선택을 하는데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럼 보세요. 수도권 출신의 남학생인 경우와 그리고 지방의 남학생인 경우를 합하고요. 거기에서 지방의 잠깐만요. 지방 출신 남학생 대학의 합격생 한 명을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자 가면은 이건 잘못됐네요. 선생님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남학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합격생이 남학생일 비율로 맞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수도권 출신이 40%이고 지방 출신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출신의 뭡니까? 합격생의 남학생 비율은 45%.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100분의 40인 수도권 출신의 합격생 중에서 100분의 45가 수도권이면서 남학생이 되는 거고요.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지방 출신의 합격생 중에서 100분의 55가 뭡니까? 지방 출신 남학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약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1번 형사라고 적힌 카드 4장과 오케이 4장 갑시다. 범인이라고 적힌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이 임의로 한 장을 꺼낸 후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냈는데 을이 꺼낸 카드에 형사라고 적혀 있을 때 갑이 꺼낸 카드에도 형사라고 적혀 있었을 확률. 그럼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갑이 형사라고 한 다음에 을이 형사라고 하는 경우와 그리고 갑이 도둑이라고 하고 을이 형사라고 하는 게 을이 형사라고 하는 걸 뽑을 수 있는 전체 확률 아니겠습니까? 전체 경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이 형사가 되고 을도 형사라고 나타내는 걸 뽑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갑이 형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6장 중에서 4장에 뽑고요. 그 다음에 을도 형사가 되는 거니 남아있는 5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게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이번에는 도둑을 뽑는데요. 6분의 2. 하지만 을은 형사를 뽑는데요. 5분의 4가 되겠죠. 그것분의 위의 분자에는 갑도 형사, 을도 형사인 1번 6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12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고 8이 되니 20분의 12가 되어서 약분은 5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오죠. 선생님 6 곱하기 5는요. 어차피 둘이 약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이상하네요. 92번입니다. 수능 기출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했습니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을 하였고 걸어서 한 15분의 1이 지각을 하였는데 버스로 등교할 확률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버스로 등교하면서 지각을 하는 거와 걸어서 등교하면서 지각을 하는 것분에 뭡니까? 버스를 타서 지각을 하는 학생의 확률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몇 번씩 읽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럼 버스는 100분의 60 곱하기 20분의 1이 지각하는 거
더하기 그리고 100분의 40 곱하기 걸어서 지각하는 거 15분의 1 분의 누구요? 버스죠. 100분의 60 곱하기 20분의 1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에 93번 어느 학급의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학생은 무조건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서 한 과목의 수업을 받는다라고 한답니다. 그게 두 번째 줄까지죠.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를 받는 학생이 12명이고요.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받는 학생이 7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표를 잠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 뭐 작게 하겠습니다. 뭐 굳이 커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하고 여기까지 필요할까 모르겠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너무 표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네. 다시 그립시다. 이거 아무리 그거지만 그래도 강인데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하나, 둘, 한 3개 정도? 4개, 총 4개 하면 되는데 필요 너무 많이 그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가 남학생, 여기가 여학생, 여기가 중국어, 여기가 일본어.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6명.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12명. 그러면 일본어는 6명이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가 7명.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중국어는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받는 학생은 21명 남녀 통틀어 일본어를 수업 듣는 학생은 13명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다 합한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34명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은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국어이면서 여학생인 걸 묻는 거네요. 자, 중국어를 받는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21명이죠. 중국어이면서 여자가 되는 것은 9명이 되는 거니 3으로 나누면 7분의 3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글로 나타내는 건 어렵지만 표로 나타내면은 훅훅 쉽게 찾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스텝 2지만 쉽습니다. 오른쪽 편은 어느 소극장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두 배우 D와 L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전체 관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성이었을 때 그럼 여성은 X 더하기 10이 되겠죠. 근데 그 관객이 D를 선호할 확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X 더하기 10인 여성에서 여성이면서 D를 선호하는 X가 되는 조건부 확률의 6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그재그 곱하시면은 6의 X는 X 더하기 10이고요. 5의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표를 확인하는 내용을 잘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등 제비가 1개, 2등 제비가 3개.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2등 당첨 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잘 보세요. 1등짜리와 2등짜리가 선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더하기 2등과 2등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당첨이 안 되고 2등 되는 건 왜 안 돼요?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굳이 여기 안 나온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스톱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맞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해갖고 더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다. 전체 1에서 둘 다 당첨 제비가 아닌 걸 빼면 되죠.
그러니까는 당첨 제비가 뭐 한 개가 나와도 되고 두 개가 나와도 되고 뭐 둘 다 나와도 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건 둘 다 당첨 제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 빼기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6개인 당첨 아닌 제비에서 2개를 뽑는 걸 빼버리면 계산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일하게 뽑는 거, 이렇게 안일하게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1 빼기 10C2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니 45. 6C2는 6, 5, 30을 2로 나누니 15. 그러면은 1 빼기 3분의 1이니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강의상이 있으니까 여기 잠깐 지울게요.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부터 잠깐 지우겠습니다.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 선생님이 아까 전체 1에서 당첨 제비가 안 나올 확률을 빼버렸으니까 그게 3분의 2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체 경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를 A라는 확률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B라고 하면 P의 A 교집합 B가 돼요. 당첨이면서 2등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전체 1에서 굳이 전체 1에서 해봅시다. 2등이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2개를 뽑을 때, 지금 여기가 2등 제비가 3개죠. 그러면은 당첨 제비가 아닌 6개와 1등 당첨 제비 1개 합하면 7개가 되지 않습니까?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걸 빼버리면 여기 나오는 확률에는 무조건 2등 당첨 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개든 2개든. 맞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걸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10C2는 45가 되고 7C2는 7, 6, 3, 21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 7, 21에 15 그러면은 1에서 15분의 7을 빼면 15분의 8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에서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 그러면 2일은 2, 2, 4, 8인 분자끼리, 3일은 3, 3, 5, 15인 분모끼리, 분모 분자 하시면 5분의 4다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5번이요.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될 확률인데 당첨 제비가 나오는 건 전체 1에서 당첨이 안 된 거를 빼서 3분의 2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2개에서 2등 당첨 제비 3개를 제외한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2등 당첨 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5분의 8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살짝 심화적인 느낌으로 들어와집니까? 몰라요. 해봐야 되겠죠. 96번입니다. 노란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씩 2번의 구슬, 몇 번의 구슬요? 2번의 구슬을 꺼낸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노란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n 더하기 4c 중에서 임의로 1개를 꺼내는 거네.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넣지 않아요. n 더하기 4분의 n개가 첫 번째 노란 구슬을 뽑을 확률이고요. 두 번째 파란 구슬은 n 더하기 3이 되죠. 이미 하나를 뽑아버렸으니까. 그 다음 파란 구슬 뽑는 거 4. 그거를 계산한 게 얼마? 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는 4n이 되고 밑에 분모는 n의 제곱 더하기 7의 n 더하기 10입니다.
그거를요 지그재그를 곱하시면은 20의 n은 n의 제곱 더하기 7의 n 더하기 12 n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n 플러스 12는 0이고 n-12와 n-는 0이니 n은 12이거나 n은 1이 되는 건데 그 n의 값을 전부 다 합해 돌랍니다. 12 플러스 1은 얼마가 됩니까? 13이 된다라고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수능에서 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A에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죠. 흰 공이면 흰 공 두 개를 주머니 B에 넣으세요. 그럼 이제 주머니 B의 주머니는 어떻게 바뀌냐면 흰 공 두 개가 원래는 하나인데 흰 공 두 개를 넣었으니까 흰 공이 3개가 되고 검은 공이 3개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요. 검은 공이면은 검은 공 두 개를 주머니에 넣었으니 그럼 B는 흰 공은 여전히 하나고 검은 공은 5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게 흰 공일 확률, 그럼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흰 공이 될 확률은 6분의 3, 즉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어서 흰 공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은 6분의 3과 6분의 1 두 개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해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힌트만 잡아 놓은 거예요. A 주머니, 그리고 B 주머니. 이제 A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그러면 이제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A에서 흰 공 5분의 2. 그 다음에 A에서 검은 공 5분의 3입니다. 거기에 2분의 1이 들어와야 되겠죠. 흰 공 꺼낼 확률. 그럼 얘는 5분의 1. 여기에 6분의 1이 와야 되겠죠. 10분의 1. 그럼 얘는 10분의 2가 되니 둘이 다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답은 5번. 항상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들어와야 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얘를 8분의 4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PA와 PB를 더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P의 A와 P의 B가 있어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얘 둘이 합하면 11이기 때문에 11이니까 요 교집합이 8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8분의 4가 되고 여기가 얼마? 8분의 1이 된다. 그래야지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집합, 내가 말하는 거는 P의 A 교집합 B의 최소값이 8분의 3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뭔지 압니까? PA 안에, 내 안에 넣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랑 드라마인데 여기 8분의 4가 교집합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P의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8분의 4다. 그래봐야 1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는요, P의 B에서 P의 A 교집합 B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의 B 자리는 우리가 이미 8분의 4라고 그랬고,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8분의 3, 최대값은 8분의 4가 되죠. 자, 그거를 토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4분의 3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이 되겠네요. 근데 걔네 둘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더하라고 합니다. 얼마요? 4분의 7. 됐습니까? 최대, 최소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은 평가원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출제가 된 것이고 평가원 기출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하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하시고요. 표 만들어 봅시다. 저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니?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서 엄마야 지우고 미안합니다. 서툴러졌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에 선을 좀 그읍시다.
조금 넉넉하게 그어 놓읍시다. 뭐 몇 개가 필요할지 뭐 그래봐야 뭐 4x4인데 4개 정도면 무난해요. 웬만해서는 요렇게 또 요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2대3이다. 그럼 여기다가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2의 A, 여학생을 3의 A라고 요까지 카트.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K 자격증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K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럼 K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70%니까 0.7이고요. 그럼 얘는 안 가지고 있는 거 0.3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어딥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거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K 자격, 이렇게,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게 여학생의 확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 학생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A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5A가 전체 학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2A가 남학생이죠. 거기에 10분의 7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와 여기가 만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의 A가 되고 여기와 여기가 만나게 되면은 0.6의 A가 되는 거며 여기와 여기가 만나게 되면은 2.1의 A가 되고 여기와 여기가 만나게 되면은 0.9의 A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1.4의 A가 5분의 1이면 1.4가 10분의 14가 되니 5분의 7이죠.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학생인 거 묻는 거 여기죠. 그러면은 7 곱하기 0.9를 하면 6.3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1보다 커버렸으니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확인하면서 풀어가야 되겠는데 잘못된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 나가야지만 문제를 풀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다시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겠노? 한번 요거는 한번 놔두겠네요. 자 봅시다. 그럼 요것도 지금 한번 A로 한번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은 5A 곱하기 10개 중에 7개 그러면은 2분의 7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2분의 7A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또 5A 곱하기 10분의 3을 하게 되면은 2분의 3A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3의 A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금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은 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좀 지워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확률이 5분의 1이 되는 거겠지요. 그럼 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잠시 대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로 풀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는데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지워줘라. 쉽게 갑시다. 100분율이니까 100을 기준 잡아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2대 3이고 여기가 7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를 갖다가 얼마라고 하면 2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00. 그럼 합하면 얼마? 500이죠.
그럼 여기 70%, 100분의 70 하면은 500 곱하기 100분의 70 하면은 여기 얼마? 350.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남학생이면서 K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 5분의 1이죠. 곱하기 70 곱하기 70을 하면은 350분의 70 이렇게 나타내집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지웁니다. 남학생 기준에서 전체가 500명이니까 500명 중에 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시면 여기에 몇 명 있다는 소리입니까? 100명. 이제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100명이죠? 합이 50명이니 여기 50명이죠? 300명이 돼야 되니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50명이 됩니다. 훨씬 쉽죠? 소수로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소수로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자 보세요.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K 자격증 갖고 있지 않은 학생 몇 명입니까? 150명이죠.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얼마? 50. 약분하고요. 계산하시면 3분의 1입니다. 자,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푸는 걸로 가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 단원 독립과 종속이니 요까지 연습 문제 3개. 예, 금방 끝났네요. 빨리 확인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